여러분은 북극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북극이요? 북쪽에 있는 끝에. 그거 배웠었어요. 펭귄과 북극곰은 만날 수 없다. 펭귄은 남극에 있으니까. 남극에 있고 그래서 북극에 있는 북극곰과 못 만난다. 아니야, 북극 펭귄도 있고 남극 펭귄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 펭귄 뽀롱뽀롱 보면 다 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북극에는 북극곰, 저를 닮은 북극곰이 살고 남극에는 펭귄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가장 큰 자연적인 차이는 북극은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바다라는 점이 남극은 땅덩어리, 대륙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오, 오히려 남극이 아무것도 없구나. 면적은 남극이 훨씬 크네요. 네, 그래서 북극을 일반적으로 이 위도에 따라서 북극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위 66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권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라고 하는 네. 미국 지역이 북극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8개의 나라들이 1996년에 오타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 오타와 선언을 통해서 이 8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포함시켜서 북극 지역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북극 이사회라고 부릅니다. 북극 이사회. The signing of this historic treaty at the very end of this century is this generation's pledge to the future. It's a bridge across the millennial divide. 이 북극 이사회는 그 이후에도 몇몇 나라들에게 옵저버라고 하는 또 다른 자격을 부여하면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북극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옵저버 국가는요, 이 북극 이사회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락을 받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은 낼 수 있고 의결은 못하고.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하네. 그런데요, 쌤, 아까 남극이랑 북극이 같이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극은 뭔가 특정한 주인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북극 지역은 그 북극 이사회에 속하는 8개국이 같이 영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남극은 오래전부터 남극 조약 체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국제 조약 체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남극 대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반면에 북극 지역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제적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북극은 영유권, 지하자원 개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그래서 복잡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답이 나오네요. 옛날부터 바다를 두고 뭐 서로 전쟁도 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북극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유, 골치 아픈 바다네. 예, 국제 정치의 사에서 보면 강대국들은 항상 자신들의 바다 항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이 거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북극해 또는 북극 지역은 이러한 강대국에게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극해에서의 국가 간 갈등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코드워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드워? 코드워? 그건 뭐지? 아, 코드 220이냐 110이냐 갖고서. 코드워는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 대구,
코드를 이야기하고요. 대구가 코드예요, 영어로. 예, 대구에 관한 전쟁이다 해서 코드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대구 전쟁이네요. 대구 전쟁. 생선. 대구 갑자기 전쟁. 유민상 씨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유민상 싸울 만하죠? 선생님도 예, 저랑 비슷한 과라서 그죠, 대구로는 싸우지 대구 않았죠. 정말 좋아하는데요. 싸워야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북극해에 아주 조그맣게 떠 있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대부분의 경제는 대구를 잡는 그런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를 유럽에서 가장 손쉽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구는 아실 것 같은데 석천님이. 피쉬앤칩스. 네, 그렇습니다. 피쉬앤칩스 대구라지. 대구라고 하는 생선은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좋은 식량이 되었고요. 피쉬앤칩스 같이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먹거리의 중요한 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선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선들도 대구를 잡기 쉬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아이슬란드의 어민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충돌이 어민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정부와 영국 정부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던 거죠. 우와, 진짜요? 대구 잡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그거는 영국이 이긴 영국이죠. 거 아닌가? 네.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몇 년도길래 어떻게 된 거지? 좀 지리적으로 유리했나? 바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아니, 영국도 바다 전쟁은 만만치 않거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 등 전 지구의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 강국이었죠. 그렇지만 세계 2차 대전 지나면서 이 북극해를 비롯한 여러 바다는 강대국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미국의 공군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러한 국제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미국과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국가들에게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미국의 공군 기지를 물르고 소련의 공군 기지를 어쩌면 협상을 했네요. 작은 나라이지만 이 아이슬란드 정부는 매우 국제 관계를 잘 활용했던 것이죠. 외교 전술 장난 아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슬란드는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설득할 수 있었고 아이슬란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모든 요구사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영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쌤 북극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뭔지 몰라도 굉장히 좀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북극 이런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핵실험도 하고 뭐 이래서 많이 좀 오염도 됐다 이런 거 약간 들었거든요. 진짜? 이쯤 이야기가 진행되면 여러분들께서 북극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청정 지역을. 네, 북극해는 수많은 무기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고요. 또 새로운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무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극의 노바이아 제물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195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30회 이상 핵무기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1961년부터 소련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핵무기를 실험하면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차르본바를 여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차르는 러시아어로 황제, 왕을 뜻하는 것이고요. 본바는 폭탄, 범, 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탄 중에 폭탄, 폭탄의 왕, 이 차르본바를 이곳에서 핵실험을 했고요. 이 차르본바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당시
100km 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1000km 핀란드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건물의 유리창들이 모두 깨질 정도였습니다. 거의 뭐 지구의 거의 상당 부분을 그래서 또 패권국들이 북극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군비 경쟁의 각축장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 저기서 그런 되게 핵실험. 마음이 아프다. 북극곰 원래 하얀색 아니었던 거 아니야? 어휴, 방사능? 거기서 그렇게 얘기. 자, 1958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라는 그런 핵 잠수함을 북극해 1000m 이하로 수중 항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와. 자, 노틸러스호의 수중 항해 이후 소련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1962년 소련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K3를 북극으로 보내서 잠수함 작전을 행했고 그 잠수함 작전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당시 핵 운반 수단의 3대 축의 하나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투사의 전략 지대로서 북극해를 선정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는 오래전부터 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